두 번째 영상입니다. 전통적인 예산 원칙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쓰는 모든 돈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고, 어긋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나름대로 법률로 꼼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률까지 제가 설명을 굳이 오늘은 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원칙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원칙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하는 조직이나 그 공무원 개인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한테는 이게 굉장히 그 큰 책임, 법적 책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원칙을 특히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둘 다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 자, 101쪽에 그 중간에 첫째, 둘째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에 관련된 정보는 그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는 가급적 적을수록 효과적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좀 이렇게 읽기가 쉬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10장 읽는 게 좋지 100장 읽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예산 공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공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고 완전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읽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간편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게끔 요약된 게 있고, 전체를 다 올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게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제가 이거는 좀 그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요약된 것을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물며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하는 입장인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여기에 관심 1도 없는 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한테 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파일이 하나 이메일로 왔어요. 열어봤거든요. 1300쪽이에요. 한글 파일 1300쪽이에요. 근데 그게 심지어 그 전체도 아니야. 한 부서의 것이 1300쪽이에요.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고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 제목만 읽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이런 제목들 있잖아요. 그 지난 제목만 읽는데 30분이 걸려요. 1300쪽.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든 걸 보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 공개성 원칙 때문에. 나는 힘들어. 자, 이런 거. 그다음 둘째,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언어 사용을 피한다. 맞습니다. 회계 기준에 맞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재무제표에 쓰이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만 돼요. 근데 그거는 그건데, 자, 저는 회계나 세무나 이런 쪽의 지식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대강은 알죠.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제가 묻는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저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전문 용어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아요. 공개성, 공개하는 사람의 입장과 공개된 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이 원칙은 정부 중심의 원칙이에요. 공개를 해라 하는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바꾸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프나 그림으로 아주 뭐 깔끔하게 지금 변환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미 변환된 것도 많습니다. 다만 공개는 됐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짧지만 이 한 학기 동안 재무행정 정석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 예산 명료성의 원칙인데 102쪽의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구체화되면 예산 전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해지고,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다. 적절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체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쓰는 사람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야, 여기 10만원 쓰려면 10만원 딱 쓰면 돼요. 뭐 가타부터 생각할 거 필요가 없어요. 여기 20만원 쓰래. 20만원만 쓰면 돼요.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읽는 사람 입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표가 많아? 왜 이렇게 그림이 많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인데, 자,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그 102쪽이요. 중간입니다.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회계연도, 자, 매년 1월 1일, 자, 개시 이전에 입법부, 즉,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뭔가 법안이든지 예산안이든지 통과하지 않으면 못 써요. 쓸 수가 없게끔 돼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당연한 그 원칙이 왜 있냐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 뭐 왕이라든가 황제가 살았던 그런 시절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깨달은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도록 예산사전 의결의 원칙이 있는 거고 당연히 자, 뭐 30일 이전까지 90일 이전까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저 시간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흔히 말하는 뭐 정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원칙인 거죠. 자, 그다음에 예산 정확성의 원칙인데 이거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미 저 예산 회계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면은 그 종결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입력하면 정확한 계산값이 나오고 너무나 뻔하게 이거는 그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예산 정확성의 원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다만 불과 한 2, 30년 전까지만 해도 손으로 써서 계산하는 경우는 이게 다르죠. 내가 만약에 계산을 잘못해서 다른 부서에 넘겨요. 내가 계산한 것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부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거야. 안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개별 공무원 개인이 전부 다 계산값을 다 맞춰가지고 상위 부서에다 옮겨요. 그럼 상위 부서는 준 것을 가지고 다 맞춰서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나중에 와서 다 쭉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딱 했는데 왜 안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최상위 부서에서 이걸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돌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불과 이제 25년, 30년 전에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시절이었는데 다행히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계산하면 1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계산만 해야 10일 걸릴 거를 컴퓨터가 한 1분 이내에 해준다, 뭐 1시간 이내에 해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요새는 뭐예요? 내가 입력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자 흔히 말하면 장부 정리, 가계부 정리가 알아서 다 돼요. 실시간으로 다 맞춰져요. 그래서 예산을 최고 위에서 최상위층에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 실시간으로 전광판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응? 저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디서 어디 움직여지고 이게 중계를 보듯이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야구 중계를 보듯이 그게 되는 시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예산의 한정성인데 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한정성이라는 얘기는요. 그 경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A에 쓸 돈을 B에 쓰지 마.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한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법률에 뭐 목적 이외의 경비를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딱 100만 원까지야. 그 이상 쓰면 안 돼. 이것도 한정성이에요. 이것도 한정성이고 그 다음에 최소 기준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 이게 한정성이에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숫자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숫자는 우리가 수학 여러분 저보다 잘하실 거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 연산 수준에서 거의 웬만큼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숫자를 함부로 쪼개서 쓸 수도 없고 자, 쪼개서 쓰거나 잘못 쓰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정성이니까 딱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 따지면 엑셀이에요. 하나의 네모칸, 하나의 셀에 값을 잘못 입력하면 다른 값이 나오거나 오류가 생긴다는 거는 엑셀을 열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정성은 딱 그 개념이에요. 한계. 자, 정해진 거에만 써라.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 단일성의 원칙이요. 자, 단일성의 원칙은 104쪽에 맨 위에입니다. 예산 단일성의 원칙은 구조가 단순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가 이제 특별히 단순하다는 건 이런 거죠. 일단 세입을 다 걷어서 국가의 창고요. 자, 국고에 다 집어넣어. 하나의 국고에 다 집어넣어. 이것도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야, 저 돈은 여기 넣고 이 돈 그거 하지 말고 일단 다 집어넣어. 한 곳에 집어넣어. 한 곳에 모아. 한 곳으로 모아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예산이요. 예산을 다 계획한 다음에 한꺼번에 나가야 돼요. 이게 단일성 개념입니다. 안 그러면 뭐 언제 야 이번 돈은 언제까지 주고 저거는 언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단일성의 원칙.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컴퓨터 폴더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그런 식으로 구조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산의 완전성 원칙이죠.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정부의 재정 활동은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된다. 예산 과정 외에 어떠한 예외적인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완전하게 세입의 기록이 되고 세출의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 이미 법률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 통일성의 원칙인데 이것도 그 예산 단일성의 원칙, 예산 완전성의 원칙하고도 이제 그 이어지는 얘기인데 국고에 일단 다 들어온 다음에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설명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 뭐 특정한 돈은 반드시 특정한 곳에만 써야 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일반 회계 수준에서 일단 통장 하나에 다 모아.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통장 하나에 다 모아. 일단 다 모은 다음에 계획을 해서 지출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산 원칙이 공개성, 명료성, 사전 의결의 원칙, 정확성, 한정성, 단일성, 완전성, 통일성 8가지 정도 되는데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